325번 보세요. 자, 요거 별표 2개요. 사실은 지금 것들에 대한 확률 문제는 기본 그냥 확률이라서 특이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오늘 해야 될 것들이 되게 특이하고 어려워요. 아예 안 돼요. 왜 눈을 감아요? 아니, 당신, 뭐? 찔렸구나. 윤희한테 그랬어. 대단하다. 자, 볼게요. 숫자가, 봐봐. 아이고, 억울하겠다. 똑바로 봐라. 자, 보면, 숫자가 1, 2, 3이, 근데 여기 좀 표현을 좀 잘 봐. 이거 재밌는 문제야. 재밌기는. 1, 2, 3이 각각 하나씩 적힌 빨간 공 3개랑, 잘 들어봐. 야야야. 지금 내가, 이걸로 해줄게. 아유, 이거 참 좋다. 아이고. 빨간 공이에요. 빨간 공. 1, 2, 3. 그리고 나서 또 뭐냐면, 3, 4, 5, 6이 적힌 노란 공. 이거 노란 공. 노란색도 있네요, 제가. 3, 4, 5, 6이 적힌 노란 공이 있습니다. 이 색깔 때문에 구분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겹치는 숫자가 있는 게 요게 딱 특징이 보이죠. 이따, 자, 이 7개의 공을 여기 줄 치세요, 살짝. 일렬로 나열합니다. 그러면 얘들아, 이거는 뭐냐, 이거 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숫자가 같다고 해도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공으로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런 상황에서 일렬로 나열할 때 여기 줄 쳐야 돼. 이게 문제야. 같은 숫자가 적힌 공을 서로 이웃하지 않게. 같은 숫자는 뭐 하지 않도록?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확률이요. 나열하는 확률은 얼마냐 이겁니다. 오케이? 잠깐만 우선은 전체 경우는 그냥 바로 계산해 버릴게요. 전체는 그냥 7개 나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7팩입니다. 전체는 7팩 하시면 돼요. 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상황은 요 상황이거든. 같은 숫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거야. 같은 숫자 누구 있냐? 딱 보니까. 3이랑 3 요렇게 있죠? 그럼 잠깐만 그러면 같은 숫자는 이웃하지 않도록 방법은 두 가지.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는요. 내가 이건 이렇게 할게. 여기 두 가지 내가 다 써줄게.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해서 그래. 명심해야 돼. 이웃하는 경우랑 이웃하지 않는 거 꼭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두 가지 풀이로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우선은 교과서적인 풀이는 첫 번째 뭐 할 거냐? 여사건 이용할게요. 여사건.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그리고 이게 왜 내가 두 가지 다 하냐면 그 얘기를 너희들 지금 상태가 조금 오늘 안 좋지만 내가 다 해줄 거예요. 자꾸 들으셔야 되니까. 예? 이게 어떨 때는 여사건하고 어떨 때 여사건으로 안 돼. 왜 그러냐면 이웃하는 게 덜렁 2개일 때는 여사건으로 하면 100% 돼요. 근데 이웃하지 않도록 뭐 3개나 이렇게 개수가 좀 늘지. 그러면 이게 안 돼. 안 돼. 여사건이 안 돼. 그 두 번째 풀이로 가야 돼. 그래서 두 번째 풀이가 꼭 해주는 거야. 첫 번째 먼저 여사건 볼게요. 야, 이웃하지 않도록 같은 숫자는 이웃하지 않도록 그에 대한 여사건 자체가 뭐겠니? 같은 숫자는 뭐 하도록? 이웃하도록이야 그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거 3, 3 있죠? 요거 이웃하도록 그러니까 요거 한 묶음으로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그냥 확률 계산식으로 바로 쓸게. 자, 7팩분에 전체에서 그거 빼는 거죠. 6건인 상황을 확률을. 그러면 막 7팩분에 자, 근데 여기서 실수예요 마지막. 요걸 하나로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6팩. 그리고 멈추면 큰일 나요. 이웃하는 건데 숫자는 같지만 색이 다른 공이니까 자리 바꿈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2팩까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해가죠? 자, 하나 더 갑니다. 하나 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내가 이거 그전에다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거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틈새 배열. 여러 번 했어요. 내가.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면 돼.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거 우선 보지 말고요. 나머지 애들부터 그냥 배열을 해요. 요 애들은.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하얀색으로 쓸게요. 1, 2, 4, 5, 6 요 애들을 배열을 해요. 오케이? 야, 그러면 잠깐만. 확률 10까지 그냥 써줄게요. 7팩 분의. 근데 여기 이제 분자가 바로 뭐가 들어가야 되냐. 얘를 먼저 배열을 해. 얘 배열이니까 몇 개 배열? 5개 배열이죠. 5팩. 5팩을 해요. 오케이? 그런데 틈새 벌써 표현해서 알고 느낌이 오죠?
요 틈새가 여기 생겼지. 그치? 이 틈새에다가 빨간색 3이랑 노란색 3을 어딘가에 나열하면 되지? 그렇잖아. 그러면 틈새 5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두 개가 이거 구분됩니다. 나열하는 거니까 바로 얘가 뭐야? O permutation 2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요거 꼭 할 수 있어야 돼. 틈새 배열.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내 또 다시 얘기. 이웃하지 않는 문제에서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대상이 2개면요. 6건 가능해요. 이것도 되고. 근데 이웃하지 않는 대상이 3개가 돼 있어. 만일에. 뭐 여기서 뭐 같은 숫자가 3개가 있어. 그때는 이걸로 안 돼. 왜냐면 이웃하지 않는다는 상황이 셋 다 이웃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막 좀 복잡하단 말이야. 이해가지? 근데 틈새 날로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몇 번 볼 거냐면 이 326번 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건 아니야. 쉬워. 1부터 30까지 자연수 중이에요. 1부터 그러니까 총 30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임의로 한 개의 수를 택할 때, 근데 요건 또 하나만 택하네. 겁나 쉽네. 하나만 택할 때 택한 수가 여기 주치세요. 6과 서로소인 경우. 6과 서로소. 야, 서로소라는 게 뭐냐? 서로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두 숫자가 서로소라는 것은 둘의 공통 약수가 1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만. 그럼 잠깐만. 6과 서로소가 돼야 돼요. 그럼 그 얘기는 사실은 6의 요 놈의 약수들 있지. 약수는 누구니? 2배수도 있고요. 그쵸? 3배수도 있고요. 그쵸? 6배수까지 있죠? 그렇잖아. 오케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과 30에서요. 이것과 서로소인 거 반대로 무슨 사건 바로 또 여사건 가는 거예요. 오케이? 6과 서로소 결국 이놈의 약수, 6의 약수들 2배수, 3배수, 6배수. 오케이? 그러니까 2배수, 3배수, 6배수인 애들이 바로 요거 6과 서로소인 애들이 되는 거지. 그걸 뺀 애들이. 그렇잖아요? 듣고 있어? 근데 여기서 이 계산을 해야 돼. 첫 번째 1 빼기 중괄 하는 이유가 있죠. 우선은 그러면 2배수 안 돼요. 그럼 잠깐만. 근데 이거 계산이 좀 쉬워갖고 그냥 이렇게 할게요. 어차피 30개 중에 하나 뽑는 게 30입니다. 2배수 몇 개 있어요? 2 나누면 돼요. 몇 개? 오케이. 자, 3배수 몇 개 있어요? 3으로 나누면 됩니다. 딱 떨어지네, 이거 10개. 오케이? 근데 잠깐만. 2배수, 3배수, 6배수가 있거든? 근데 조금만 생각해봐. 2배수와 3배수 안에 6배수 들어있지? 그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지? 그럼 한 번 뭐 해야 돼? 빼버리면 돼요. 그러면 뺀 것이 결국 2배수, 3배수, 6배수 다 들어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빼기 6배수. 6이면 얼마예요? 5, 6에 30, 5개. 오케이?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우선은 오늘은 좀 요거 정리 좀 할게요. 저번 시간에 했는데 그때 내가 너희들을 무시했던 발언, 너희는 이것까지 하기는 힘들다라는 그 내용도 조금 넣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독립시행이랑 독립사건 얘기를 안 했어. 그래서 그것까지 다 정리해 줄게요. 자, 우선은 조건부 확률인데요. 우선 요거 조건부를 조금 간략하게만 할게. 저번에 조금 꼼꼼하게 많이 했으니까요. 조건부 확률은요, 이게 다른 거 어렵게 보지 마세요. 우선은 조건부 확률 이 생각을 하시면 문제 자체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시는 게 나아요. 자, 그래서 이거 조건부 확률을 그냥 정의라고 해놓을게요.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 상황들이냐면, 문장의 구조가 사건 A가 일어난 전제하에, 뭐 전제하에라는 표현 안 나와. 뭐뭐뭐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나올 거야. 전제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저번 시간에 아주 그 벤다이어까지 그리면서 내가 설명해 줬어요. 오케이? 그것까지는 내가 그려줄게요. 자, 우리 잠깐만 선생님 봐라.
예를 들어서 요런 상황이에요. A가 요렇게 있고 B가 요렇게 있고 저번 시간에 요거를 땅 번호로다가 1번 땅, 2번 땅, 3번 땅 바깥에 필요 없지만 4번 땅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 조건부 확률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요시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사건 A가 일어난 전제하에 자 그리고 사건 B가 일어난 확률이거든. 이거에 대한 식을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A가 일어난 전제하에 B가 일어난 확률. 그래서 B 바에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바는요 제가 좀 어릴 때 잘못 배워서 이렇게 하는 거 뭐 원래는 아마 책에 보면 기분이라고 돼 있을 거야. P 기분 A, 아니, B 기분 A. 너무 어려웠고 그냥 B 바 A라고 할게. 얘가 우선 요 얘기야. 요걸 딱 보면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뒤에 요 막대기 있지. 이거 기준으로 뒤에 놈이 일어난 전제하에 A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근데 우리가 확률이라는 기본 틀은 다 똑같은 거야. 전체분의 해당 사건이거든. 근데 전체를 되게 줄이는 거죠. 무엇으로? A로. 그러니까 전체가 이렇게가 아니야. 땅으로 얘기하면 1, 2, 3, 4가 아니고 전체가 이게 아니고 A가 일어난 전제하에 그러니까 1,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A가 일어난 전제하에 B가 일어난 확률 그러면 얘가 전체에서 B는 어디? 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내가 우선은 요렇게 요거를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분모는 1 더하기 2예요. 그거 분의 뭐예요? 2예요. 근데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그 밑에 걸 외우셔야 돼요. 자, 얘 그럼 조건부 확률은 뭐가 되느냐? A가 일어난 전제하에 그게 바로 A가 일어난 확률 분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로 나눈 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에요. 얘를 보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얘를 보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 식 하나만 더 쓸게. 여기 바뀔 수도 있잖아, 상황이. 그치? 바꿔도 똑같아. 봐봐. A 바 B입니다. 그러면 얘는요, 어떻게 쓴다? B가 일어난 전제하에 B가 분모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나누는 겁니다. 요렇게. 오케이? 그래고 막 저번 시간에 막 이것저것 설명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솔직히. 오케이? 그런데 우선은 그것들은 문제 좀 풀면서 정리 좀 다시 한번 보고 이 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조건부 확률. 그래갖고 요거 1차적인 게 이놈을 갖고요. 막 연산하는 문제 반드시 나와요. 한 문제. 안 나오면 안 돼.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나옵니다. 요 공식 요거 정확히 해갖고 푸는 문제예요. 그러면서 조금 어려웠던 게 있어. 안 돼요, 안 돼. 뭐냐? 자,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실전적으로 풀 때 형태예요. 실전. 근데 이제 요거는 실전이라고 써놓으세요. 실전의 조건부 확률의 문제가 크게 보면요. 두 가지로 정리해 놓을게요. 문제를 근데 잘 봐야 돼. 안 돼. 이거 지금 안에 졸면 영원히 못 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죽을 수도 있어. 안 돼. 다리 떨지 마. 그러다 졸잖아. 덜렁덜렁 하다가 가는 거 아니야 그냥 하늘나라. 실전적으로 두 가지 형태입니다. 조건부 확률 문제가. 자 1번 2번 칸이 좀 좁아갖고요. 여기로 갈게요. 너 이어서 쓰세요. 1번 첫째. 우선 내가 순서를 좀 거꾸로 할게요. 원래 이제 요게 2번이 먼저 유형으로 나오고 그리고 1번이 나오거든. 근데 좀 거꾸로 할게요. 거꾸로. 뭔 얘기냐? 보통 요 조건부 확률 첫 번째 실전의 형태가 유형이 어떻게 되냐면 자, 요 얘기예요. 그냥 요 얘기. 오케이. 요걸 구하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첫 번째 실전의 형태는 요렇게 돼요. A 바 B를 구하래요. 근데 문제가 실제 어떤 B가 일어난 전제하에 뭐뭐뭐일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셔. 그러니까 그래갖고 요 놈이 그러면 그대로 가면 돼요. B분의 PA 교집합 B입니다. 근데 아마 요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이 조금 날라 몰라. 요 B 있잖아. 분모. 분자는 큰 특색이 없는데 요 B 있죠. 자, 벤다이어를 자꾸 내가 볼 거예요. B를 좀 잘 봐봐. B라는 애는요. 2번이랑 3번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 뭔 얘기냐? 요 B를요. 요렇게 쪼개서 문제에서 주어져요. 자, 무슨 얘기냐? PB라는 애는 2번 땅, 3번 땅, 잠깐만. 2번 땅이 뭐냐면 PA 교집합 B죠. 요 뒤에 게 또 고1 때 거라서 또 오래되고 좀 가물가물 하실 텐데 뒤에 놈이요. 어떻게 표현되냐? 요 3번 땅이죠.
더하는 겁니다. 이거 더하면 B잖아. 3번 땅은 뭐냐? 사실은 고1 때 보면 요 3번 땅이 차집합을 표현할 수 있어요. 비차집합 A입니다. 근데 그 차집합을 교집합과 여집합 표현해주면 비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돼요. 근데 보시면 막 이거 두 개 더하는 게 그대로 B죠. 그래서 요 분모를 문제 조건상에서 따로따로 표현해서 더한 거 분해. 분자는 요거 고정돼 있어요. A 교집합 B. 저번 시간에 그 얘기까지 다 했어요. 분모가 두 개일 때 둘 중에 한 놈이 무조건 분모로 올라가는 구조가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이게 분모가 까다로워. 분모를 다 찾아내는 게 좀 어려워요. 오케이? 이게 1번이고 근데 또 2번은 어떤 꼴이냐면요. 근데 2번은 문제를 우리 풀면서 내가 좀 구분을 좀 해줄게. 문장으로 보면 표현은 얘랑 비슷할 수도 있어. 일대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똑같은데 달라. 뭐가 다른지 잘 봐. 이게 그냥 살짝만 쓸게. 보통 요 때는요, 어떨 때냐면 일대 있지. 일대 이렇게 나오거든, 문제에서. 일대가요, 되게 어떠냐면요, 구체적이에요. 특수한 상황이야. 2번은요, 일대 똑같이 나오거든? 이거를 구분해야 돼. 얘가 좀 구체적이지 않아. 포괄적이야. 그러니까 포괄적이라는 게 뭐 대략적인 어떤 상황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요 포괄이라서. 좀 더 문제 풀 때 한번 봐봐요. 요 때는요, 너희들 지금 접한 지 이제 좀 두 번째 상황이긴 하지만, 요렇게 되게 어려운 구조가 아니고 되게 간단한 구조입니다. 그때는. 근데 문제는 오히려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이게 뭐냐면요, 얘가 보통 어떤 형태냐면요, 뭔가 특수한 상황을 구하는 거야. 근데 얘가요, 아까 보면요, 요 구조를 봐야 돼. 요 구조, 쪼 구조.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요, 예를 들어 어떤 A와 B인 상황에서 그냥 우선 쓸게, 대략적으로. A와 E가 공통되는 거랑 B와 E가 공통되는 걸 더한 게 E라는 사건이다. 이렇게 돼. 케이스 분류해서 따로따로 더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 오케이? 근데 이건 우선 이렇게만 해놔. 그리고 요 상황에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근데 또 잘 봐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E라는 애는요, A라는 놈에 대해서 E도 있고요, B라는 놈에 대해서 E가 있거든. 그 두 놈을 더한 게 E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좀 표현이 어려워. 근데 문제 풀 때 보면 오히려 쉬울 수 있다. 요 상황이 뭘로 또 가는 거냐면 조건부 확률 겁니다. 자, 근데 이건 우선 쓰지 마세요. 아까 요거 있잖아요, 요 조금만 변형을 해볼게요. 요거 교집합이죠, 요걸로 넘기면 돼요. 그러면 P, 여기는 좀 잘 봐야 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요걸 곱해갖고요, PB 곱하기 PA 바 B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표현이 엄청 중요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 자, 잘 봐. A와 B가 이 종속 사건일 때예요. 서로 영향 막 줄 때야.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어떤 행위를 B가 일어났어요. 그럼 B가 일어나면 그 B가 일어난 거에서 그 다음 행위에 영향 받을 때가 종속사건 내르거든. 좀 이따 얘기할 거야.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막 화내면서 뭐 얘기했었는데, 종속사건의 대표적인 경우, 주머니에서 뭐 공을 뽑아. 저번 시간에 엄청 뭐라 했던 거. 공을 보고 확인하고 버려버려. 아니면 공을 확인하고 다시 쳐 넣는 이 상황. 거봐. 지금 화내고 있잖아. 자, 공을 확인하고 버려버렸어. 그럼 요러면 무슨 사건? 종속. 영향 미치잖아. 왜? 전체 경우가 바뀌지, 개수가. 이런 거. 그래갖고, 잘 봐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서 뭐 공을 뽑아. 무슨 검은 공 뽑았대. 근데 그 검은 공 뽑고 버렸어. 버리면 그 검은 공 뽑은 게 영향 미치 안 미쳐? 그 다음 차까지 미친다고. 뭐 요렇게. 야, 표현식이야, 이게. 확률 계산 좀 이따 보면 돼. 오케이? 요런 걸 이용해서 요거를 바꿔준다고. 그러니까 굳이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 PA 교집합 E라는 애는 조식으로다가, 그러니까 마치 여기 자리에 A고 여기가 E가 들어간 거로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무슨 얘기야? B 대신 E가 들어간 거야. B 대신 E가 들어간 거야. 오케이? 그래갖고 얘가 뭐냐? P2 곱하기 P A 바 E 이렇게 해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 식을 정확히 쓸 필요는 없어. P2 곱하기 P B 바 E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서로 영향 미칠 때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이라는 포괄적인 상황, 전제하에 확률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 포괄적이라는 게 뭐, 그냥, 아이들 좀 포괄적이야. 내 문제 풀 때 볼 거야, 그냥. 오케이? 그래서 우선은 형태가 두 종류다, 실전에서는. 근데 문제 난이도로 얘기하면 얘가 좀 많이 어렵죠. 왜냐면 어렵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 놈에서 여기서 또 하나, 요거, 확장 하나만, 근데 이거 그냥 확장이라고 해놓고요. 잘 보세요. 저번 시간에 안 했던 거예요. 근데 확장인데 좀 쉬워. 문제가 나오면 쉽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모의고사나 수능 어려운데 쉬워요. 쉬워요. 무슨 얘기냐면 자, 또 확장인데 이거 똑같아요. 그냥 요거 구하래요. 문제에서는 P, A, B를 구하래요. 오케이. 잠깐 미안. 2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요 뭐니? 요거 저거 P2분의 P2가 일어난 전제하에 A가 일어난 확률. 요겁니다. 근데 여기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옛날에 요거 좀 꼼꼼하게 했다가 애들이 그냥 멘붕이 와서 그냥 공식처럼 해버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요 2가 일어나는 상황이 아까 보면요 보통 요런 애들 어디 갔어? 요런 애들 보면요 2가 일어나는 상황이 A와 B가 걸터 있어 갖고요 2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3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3개. 그래서 요 이 부분이 3개짜리로 이렇게 길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PA와 2가 일어날 확률이랑 PB와 2가 일어날 확률이랑 PC와 2가 일어날 확률 분에 원하는 거는 PA2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근데 이것도 3개짜리하고도 확장일 뿐이야. 뭐냐? 세 놈 중에 한 놈만 올라가면 돼요. 분자로. 세 놈 중에 한 놈만 올라갈게요. 좀 이따 문제 풀 때 봐봐요. 딱 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선은 조건 확률 요 정도로만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네 번째는 이거 새로운 거예요. 요거를 저번 시간에 아예 정리를 못 했어요. 자, 뭐냐면 바로 독립사건부터 할게요. 독립사건. 자, 우선 독립사건이 뭐냐. 자, 우리가 이제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면 잘 봐. 사건의 종류가 있어요. 종속사건은요. 되게 일반적인 사건입니다. 그 종속사건 안에 조건부 확률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배운 게 있어요. 되게 특수한 사건.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전혀 안 미쳐. 이거 무슨 사건이라고 부르지?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 그거. 하연아. 둘이가 서로 영향을 전혀 못 미쳐. 전문용어로 뭐라 부르지? 그거? 깡패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야. 서로 영향 안 미쳐. 깡패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야. 뭐만 서운하게 하면 막 너는 이렇다 막 뭐라고 하는 그런 나쁜 표현. 너 권윤희 뭐라 부르죠? 뭐? 뭐래? 3학년인데 서로 영향 안 미쳐. 근데 막 그 표현이 우리 영화에서 보면 서로 깡패 새끼들이 막 서로 막 넌 나에게 못 떠오르지? 쟤 봤어. 준혁이 봤다. 준혁 B 봤어. 막 깡패 새끼들이 막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하면서 막 싸우고 있잖아. 배반 사건이죠. 배반. 그래서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배반. 배반. 오케이? 뭘 했어. 들어봤지? 깡패 새끼들 막 뭐래. 어떻게 넌 나에게 배반할 수 있어 나를. 그러면서 막. 그냥 가 씨발. 그러니까 그거랑 배반 사건이랑 종속 사건이랑 독립 사건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어. 근데 이 독립은 되게 특이해요.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 근데 이거 되게 쉬워 생각보다. 보통 그 전에 문제부터 얘기해 줄게요. 이 독립 사건은
독립사건 문제는요, 되게 간단해요. 첫 번째 거는 거의 안 나와. 독립사건의 정의를 이용한 문제인데, 그건 잘 안 나와. 옛날에 많이 내고. 지금 뭐냐면, 독립사건 얘기 나오면 무조건 공식 처리하는 연산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내용이 좀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독립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우선 정의부터 할게요. 근데 이 정의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뭐냐면, 사건,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에요. 사건 A와 B가요, 요 뒤가 사실 되게 중요한 문장이거든? 뭐라고 쓰냐면, 확률적으로 독립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 그냥 국어 말풀이 같아요. 국어 말풀이, 그렇잖아. 표현된 게 요게 덜렁이야. 이게, 근데 이 이상 깔끔하게 표현하기 어려워. 확률적으로 독립인 거. 이게 중요해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잘 생각해보면 독립도 또 요런 거거든. 내가 막 설명하면 서로 사건 A와 B가 서로 영향 못 미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배반이랑 거의 똑같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확률적으로 영향 못 미치는 거야. 확률적으로. 그래서 사건 자체로 보면, 문장에 대한 표현으로 보면 구분이 잘 안 돼. 근데 그럼 그 구분을 어떻게 하냐? 이게 배반인지 독립인지 확률적으로 하는 거야. 확률적으로. 그 확률적으로 독립인 거를 판단하는 그 식이 바로 공식이야. 이 식만 외우면 돼. 이 식 되게 간단해. 사실은 조건부 확률 요거 어디가, 이거 바꿔갖고요. 그 조건부 확률을 이용하는 공식이거든. 이거 두 번째에서 공식으로 외우세요. 잠깐만, 내가 요 색깔로 쓰는데 첫 번째 쓰는 건 쓰지 마세요. 내가 뭔가 좀 하나 슬쩍 지우고 그거 쓰세요. 그게 공식이야. 자, 공식이 뭐냐면 요 놈이에요, 요 놈. 자, 어떤 A와 B의 교집합일 확률은요. 교집합일 확률은 저거 조건 확률 조식 있잖아. 요거. 아까 요렇게 요거를 쓰는 겁니다. 솔직히 그대로. 그래갖고 얘는요 뭐냐면요. PA B 바 A 이렇게 돼요. 아, 쓰지 말랬어. 자, 잘 봐라. 이거 그냥 조건 확률이죠. 근데 A와 B가 독립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A가 일어난 전제하에 B가 일어난 확률이잖아. 근데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A가 일어나든 말든 B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뭔가 변형이 없어. 숫자에 영향을 못 미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요거를 지우면 됩니다. 그냥 이걸 쓰세요. 그러니까 A와 B가 독립이면 요 식이 성립되는 거야. A 교집합 B에 대한 확률은 그냥 PA라는 확률에다가 PB 확률 그냥 곱하면 돼요. 그게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에 같으면 독립이야. 이 확률적으로 독립이라는 요 공식을 성립하면 독립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만 외우면 돼요. 요거만. 이해가죠? 오케이?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그대로. 되게 쉽잖아.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PA 교집합 B라는 것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A라는 것은 PB 곱하기 PA 바 B 혹은 PA 곱하기 PB 바 A 이렇게 해줘야 돼. 왜냐하면 조건부 A와 B가 서로 영향 미치기 때문에 B가 일어나는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나는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나는 전제에 B가 일어나는 거잖아. 그치? 요걸로 해줘야 되는데 요렇게 다 뒤에 요 연산이 필요 없는 그대로 그냥 PB를 곱해버리면 돼요. 왜냐면 A와 B가 일어나는 게 서로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오케이? 이해가요? 오케이? 요렇게 꽂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약간 응용하는 게, 자, 또 우리 연산 한 번만 더 복습할게. 자, 어떤 문제도 보면요. A 또는 B가 일어나는 확률을 요구해요. 그러면 PA 더하기 이거 연산으로다가 엄청 많이 쓸 거다. 에다가 원래는 요렇게 하죠. 우리 집합의 연산이랑 똑같잖아. A 교집합 B를 빼야 됩니다. 그런데 A와 B가 뭐야? 독립이야. 조건이 나와. 문장에서 A와 B는 독립이다 이렇게 나와. 나오면 요 부분을 바꿔줘야죠. 요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요 부분이 PA 더하기 PB 해주면 됩니다. PA 곱하기 PB요.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연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독립사건이라는 조건 나오는 문제는요. 요거 하나 갖고 계속 문제 내. 그거 말고 안 내. 그래서 좀 귀찮은 게 있는데 그거는 요즘 잘 안 내니까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시행의 사건,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독립시행의 확률.
만일에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면 문제는 100% 출제입니다. 그리고 독립시행의 확률은 확률 단원에서 가장 특색이 있는 거라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근데 어렵게 내면 좀 맞추기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러나 나오면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오케이? 왜냐면 완전 독특해. 그래갖고 확 보여, 그냥. 아, 무조건. 오케이? 자,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은 뭐냐? 근데 그 전에 요거 1번에서요, 바로 정의하지 않고요, 베이직 좀 갑니다. 우리 예전에 그 이항 정리 있지? 이항 정리? 그거 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항 정리 식은 아니고요. 거의 뭐 완벽히 똑같아요. 예? 근데 그거 조금 내가 좀 써놓을게요. 대충 형태. 근데 이거 이항 정리 식을 그냥 쓸게. 예? 그때 요 형태만 봐봐. A 플러스 B의 n승이요. 뭐 시그마까지 쓸 필요 없고요. 근데 이제 중간에 항 맞추는 거 있었죠. 요거 n 컨비네이션 R에 A의 n-R승, B의 R승을 좀 써놓으세요. 이거 베이직. 복습이라 생각해요. 이거 왜 쓰는지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요걸 써놓고 내가 갑자기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 정의부터 갑니다. 자, 이 정의가 뭐냐면요. 어떤 사건 A가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사건 자체가 먼저 특색이 있어야 돼. 어떤 특색이냐면 요 사건 자체가 독립이에요. 독립사건이에요. 근데 어마어마한 사건은 잘 안 나와. 자, 잘 봐라. 좀 재밌는 사건이야. 뭐 동전을 계속 반복적으로 던지거나 주사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던지거나 어떤 똑같은 행위를 서로 계속 반복하는 거 있지.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사건 A가 총 n번 시행을 해요. 동전 던지기로 얘기할게요. 동전을 뭐 100번을 던져. 100번을 반복적으로. 그럼 동전을 100번 던지면 어느 때는 앞면 나고 어느 때는 뒷면 나고 바뀌겠지, 그치? 총 n번을 던져서, 근데 동전이 앞면이 그 100번 중에 10번 나오는 거, 요런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건 A가 총 n번 시행해서 R번 나올이로 할게, 그냥. 나올 확률이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어떤 얘기야? 똑같은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 독립시행이라고 단정 지으면 돼요. 그래서 문제 푸는 거야. 오케이? 되게 쉽지? 왜냐면 이런 똑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거 전혀 없어, 앞에서. 그렇잖아. 뭐 해봤자 뭐 주머니에서 공을 뭐 3개를 뽑고 뭐 요런 거지. 한 몇 번의 행위만 있는 거지. 이거는 막 10번도 넘어가고 막 미지수 n도 있고 막 이래. 여러 번 하는 거야, 여러 번. 요럴 때 독립시행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요거 할 때 잘 들어. 요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있어요. 동전 같은 경우에는 앞면에 있는 확률 2분의 1. 주사위로 얘기해서 주사위에 눈이 2나 3이 나올 확률 6분의 2. 뭐 요런 거지, 그치? 이 확률은 고정돼 있지. 바로. 요 사건 A가 일어날, 근데 여기다 이렇게 할게요. 확률 P인데 이 확률 P는 무슨 확률? 고정 확률이라고 합니다. 고정 확률. 고정돼 있어요, 고정돼. 근데 이거 되게 단순해. 고정 확률에 대해서 그 사건 A에 대한 확률이에요. 사건 A가 일어날 고정 확률이에요. 오케이? 그게 총 n번 시행해서 R번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걸 어떻게 계산하기로 수학자들이 연습을 했느냐, 계산을 했냐, 바로 이게 공식이야. 그래서 이 공식만 정확히 외우면 풀 수 있다 이거야. 자, 그 공식이 뭐냐? 바로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X는 R 이렇게 씁니다. 보통 사건 X가 R번 일어날 확률이에요. 오케이? 자, 얘가 뭐냐면, 그래서 아까 요 이항 정리 한번 다시 보자 그런 거야. 거의 똑같아요. 뭐냐? 여기 N 컨비네이션 R. 잠깐만요. N은 뭐였죠? 총 시행 횟수. R은 뭐예요? 그 사건 A가 R번 일어날 횟수. 그거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날 고정 확률 Pg 곱하기 P에, 근데 요거만 위치가는 좀 바꿔요. 사건 A가 R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R승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가 Q인데, Q가 뭐냐면, Q 맨날 P랑 Q 나오면요, Q는요, 무조건입니다. P에 대한 여사건의 확률이에요. 1 빼기 P입니다. 네, 써줄게요. 이거에 대해 지수는 또 뭐냐면, N에서 R 빼는 거예요. N-R. 이항정리 공식이랑 완벽히 똑같은데, 여기만 자리가 바꿔요. 구조적으로 보면. 원래 안 바꿔도 되는 개념인데, 이렇게. 그리고 잠깐만, 이것도 써놓을게요.
얘 Q란에는 무엇이다? 얘 Q는 1 빼기 P를 쓰는 겁니다. 여사건의 확률이에요. Q는. 오케이?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때려 넣으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 주사위, 그 동전을 총 10번 던져서 3번이 앞면이 나올 확률 구하고 싶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 10 넣고요. 3번 3 넣고요. 주사위 앞면 2분의 1, 2분의 1에 3승, 여사건 2분의 1에 대해서 7승. 10 빼기 3 하니까 7승. 그래서 요거 계산해 준 게 바로 해당 확률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 그냥 지수 연산해서 답만 내면 돼요. 되게 간단하다니까. 오히려 되게 잘 나와요. 오케이? 그리고 잠깐만. 이게 니네가 근데 이거 꼭 연습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요. 이 2항전이 비스무리한 식이 나올 때 여기서 정보를 뽑을 수 있어야 돼. 정보. 그래서 뭔가 문제 풀어가요. 그 다음에 바로 2항 분포라는 게 나와. 오케이? 근데 뭐 그거까지 아닌데 정보 뽑아. 요때 요 컨비네이션 앞에 있는 거 있죠? 얘가 뭐다? 얘가 총 시행 횟수야. 두 개만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저 컨비네이션 바로 뒤에 있고 R승 밑에 있는 놈 있죠? 얘가 바로 고정 확률입니다. 요 두 개만 좀 뽑을 수는 있어야 돼요. 이 N이랑 P가 가장 중요한 정보예요. 2항 정리에서. 오케이? 그리고 2항 분포하면서 뭔가 좀 했었어. 근데 이거 오늘 그것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건 통계야, 통계. 자, 오늘은 제발 요거 가지고 외우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요걸 이용해서 바로 풀 수 있으니까.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 기대하세요. 자, 몇 번 볼 거냐? 잘 봐. 그리고 내가 그 얘기도 좀 미리 할게요. 이건 끄고 얘기도. 자, 봐요. 60페이지에 374번 봅니다. 자, 요런 거 있지. 연산 문제. 내가 374번, 375번을 두 개 다 풀 거거든? 얘는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돼. 별은 아닌데 무조건 맞추는 겁니다. 잘 보세요. 먼저. 374번. 자, 보시면 우선 여기 줄 쳐야 돼요. A와 B가 배반 사건. 오케이. 그러니까 줄 4점만 쳐놓고 내가 또 쓸 게 있어요. 그리고 PA라는 놈에 대한 확률은 4분의 1. 자, PB라는 확률은 얼마냐면 3분의 1일 때 PA바 B의 여집합인 확률은 얼마냐 이겁니다. 오케이? 자, 먼저 그 전에 요거부터 할게요. 자, 요거. A와 B가 배반 사건이야. 배반이면요. 우리 옛날에 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요 식을 바로 떠올리는 게 좋아요. 배반이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 서로 안 만나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그거에 대한 표현이 뭐냐? 배반이다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은 없다. 공집합이다.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거 꼭 써놓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배운 거 조건부 확률 요 식. 우선은 야 PA가 확률이 4분의 1, PB는 3분의 1 나와 있지. 요거를 바로 아까 우리 조건부 확률 공식 있죠. 그걸 쓰시는 거야. B의 여집합이 일어난 전제하에니까 얘가 분모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PB의 여집합 분의 A. 자, 이거랑 이거 교집합 분자에다 써주시면 돼요. 이게 조건부 확률 공식이에요. 오케이? 공식. 야, 그럼 잠깐 봐봐. 요것분의 요거거든요. 우선은 야 얘는요. 요거 미안한데 요로 갈게요. 칸이 좀 모질라서. PB의 여집합인데 PB가 나와 있지? 그럼 얘는 1 빼기 PB의 PB 해주면 됩니다. 그쵸? 얘를 모르는 거야, 얘를. 야, 그런데 잠깐만 생각해봐, 얘들아. 이게 되게 쉬워요. 내가 요거 빨리 좀 그려볼게요. 지금 배반인 사건은 어떤 상황이냐? A가 요렇게 돼 있고 B가 요렇게 두 개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야, 그럼 A랑 잘 봐. 이거 엄청 쉬워. B가 아닌 거, 여집합이니까 아닌 거지. B가 아닌 거에 공통되는 거. B가 아닌 거 색칠해 보면 요렇게 되죠. 겹치는 거 어디니? 그냥 A 통이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됩니까? PA가 됩니다. 네, 끝났어요. 이 문제. 오케이? 그래서 되게 쉬워요. PB가 3분의 1이니까 1 빼기 3분의 1, 3분의 2분의 PA는 4분의 1. 오케이? 그래서 요거 번분수 처리해주면 내리고 올려서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8분의 3 답해주면 돼요. 자, 875번. 사실은 얘는 조금, 대단한 형태는 아니고, 특히 375번처럼 나올 겁니다. 나오면. 자, 뭐냐면, PA 바 B는 2분의 1. 자, PB 바 A는 3분의 1.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조건부 확률에 대한 요 식만 정확히 뽑을 수 있으면 다 맞춰요. PA 합집합 B는 5분의 4 그랬을 때 PA 교집합 B는 얼마냐 이 얘기입니다. 뭐 조건이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요렇게만 나와 있어요. 자, 천천히 잘 보세요. 제일 핵심은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야? B가 일어난 전제의 A죠. 그래서 PB분의 PA 교집합 B입니다. 오케이? 자, 요 놈도 역시 마찬가지. A가 일어난 전제의 B예요. 그래서 요거 PA분의 PA 교집합 B입니다. 오케이? 자, 선생님이 요거 조금 독특하게 풀 거야. 잘 봐라. 자, 우선은 뭐를 이용해야 되냐면 요 교집합을 구하는 거거든. 자, 그럼 요거. 내가 여기다 좀 쓸게. 이거 너무 중요한 놈이라서. PA 합집합 B라는 애는 뭐냐면 PA에다가 우리 고1 때 집합 연산 생각하면 돼요. PB를 더하고요. 공통되는 걸 하나를 빼면 되죠. 오케이?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천천히 잘 봐봐. 내가 천천히 할 테니까. 이거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거. 오케이? 자, P의 합집합 B 요거 있어요. 이 값을 알려준 거야. 5분의 4로. 그럼 요 놈만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요 놈 여기 있지. 잘 보세요. 요거. 요 놈은 살짝 어떻게 변형할 거냐? 요렇게를 변형한다고, 요렇게. 2분의 1은 PB분의 이거. 3분의 1은 PA분의 이걸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요 놈을 요렇게 할게요. 지금 PA 교집합 B 알고 싶고, PA랑 PB는 알고 싶지 않아요. 바꿔요. 교집합으로. 요거. 어떻게? PB는 요로 곱하고 2는 요로 곱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어떤 식이 되냐? PB라는 애는 2는 요로 곱하니까 2 곱하기 PA 교집합 B. 자, 요 놈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처럼 바꿔요. PA 요로 곱하고 3은 요로 곱해. 그러면 PA는 3 곱하기 PA 교집합 B요. 오케이? 그러니까 PB라는 것 대신에 요걸로 바꿔 교집합으로. 요거 대신에 교집합 바꾸시면 됩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 PA란 거 뭘로 바꾼다? 3 곱하기 PA 교집합 B요. 자, PB라는 것도 뭘로 바꾼다? 2 곱하기 PA 교집합 B요. 야, 그럼 얘는 1 곱하기 PA 교집합 B거든? 따라서 끝났지. 뭐가? 5분의 4는 3, 2, 1 빼면 됩니다. 그랬더니 얼마? 4 곱하기 PA 교집합 B죠? 4로 나눠주니까 끝났네요. 그래서 PA 교집합 B는 얼마다? 5분의 1이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로 바꿔갖고 요거 요렇게 바꿀 수만 있으면 돼요. 오케이? 예. 자, 뭘 볼 거냐면 요거 볼게요. 378번. 자, 여기 이제부터 조건부 확률 문제. 이제부터 조건부 확률. 별표는 몇 개? 요거는 2개입니다. 2개. 너희는 4개. 자, 우선 보세요. 자, 근데 문제가 좀 길어. 이거는 길지 않은데, 점점 가면 갈수록 엄청 길어지거든, 말이. 잘 봐. 그래서 이런 길 때마다 정보를 잘 체크해야 돼. 자, 먼저 봐봐. 1등 당첨제비 1개, 2등 당첨제비 5개를 포함한 10개 제비예요. 자, 잠깐만요. 요거 내가 요렇게 주머니로 좀 살짝 그려놓을게요. 그러니까 1등 당첨제비가 있어요. 1등 당첨. 얘가 1개. 그리고 나서 2등 당첨제비요. 얘가 몇 개요? 5개요. 그리고 총 이거로 포함해서 총 10개니까 나머지 4개가 있는 거야. 이거는 당첨 아닌 거 4개. 이렇게 있습니다. 요 주머니에서요. 임의로 몇 개 제비를 뽑아? 2개를 뽑습니다. 자꾸 그리라고 하는 상황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2개를 뽑았더니 잘 봐. 요 문장은 잘 봐야 돼. 이제부터. 뽑았더니 당첨제비, 2개를 뽑았더니 그걸 쓸게요. 당첨제비가 나왔다. 나왔을 때. 당첨제비가 나왔을 때 이 당첨제비에 1등 당첨제비가 포함됐어요. 이 당첨제비에 1등이 포함될 확률이에요. 선생님이 근데 좀 노골적으로 얘기해 줄게. 노골적으로. 예? 조건부 확률 문제로 이렇게는 안 나와요. 이렇게 안 나와요. 이거 너무 헷갈려. 이거 헷갈린다는 것보다 너무 쉬워. 이거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뒤의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보면 좀 감을 잡아야 돼. 자, 먼저 문제 모듈로 봐봐. 상황이 어떤 거냐면, 봐봐. 잘 봐야 돼. 2개를 뽑는 거야.
그냥 두 개를 뽑아. 그냥 만일에 그냥 그 전에 기본 베이스 전체 경우는 이거지 그냥. 전체 총 몇 개요? 10개에서요. 전체 경우 수는 그냥 우선 10개에서 두 개 뽑는 거예요. 이게 분모에 다 들어가요. 기본 확률 P 구할 때. 그런데 잘 들어 여기서 지금 뭐 어떤 상황이냐? 당첨 이 두 개를 뽑는데 그 두 개가 당첨제비가 나왔을 때야. 당첨제비가 나왔을 때. 오케이? 당첨제비가 나온 전제하에 당첨제비 중에 1등이 포함될 확률이에요. 오케이? 당첨제비가 나온 전제하에 1등이 포함돼. 이 문제는 진짜 좀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솔직히. 이게 왜 그러냐면 문장을 대충 보고 막 풀면 다 틀려버려요. 자, 무슨 얘기냐 봐봐요. 그럼 당첨제비가 나왔을 때, 야, 요때 선생님 요거를 이렇게 할게. 그냥 요 상황을 요거 그냥 당이라고 쓸게요. 요 상황은 그냥 1등 이렇게 쓸게요. 자, 무슨 요 표현 자체가 바로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 굳이 당첨제비가 나온 전제하에 그 당첨제비 중에 1등이 나올 확률, 요 구조야.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러면 굳이 요걸 또 우리 조건부 확률 공 쓰면 당첨제비가 나온 전제하에 자, 1등 그 당첨제비에 1등이 나올 확률이에요. 오케이? 근데 얘는요 좀 조건부 확률의 어떤 구조적으로 그렇게 막 중요한 구조가 아니라서 그냥 볼게. 당첨제비 우선 요거부터 구하자. 피당첨부터요. 근데 이거 당첨제비가 그냥 나올 확률이잖아. 그치? 근데 잠깐 몇 개 뽑아요? 제비를? 지금 뭐 몇 개 뽑는 거야? 2개 뽑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생각을 해도 1등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요. 당첨제비가 6개가 있는데 2개 뽑는데 당첨제비가 나왔다는 것은 2개 중에 이럴 수도 있잖아. 당첨제비 몇 개? 1개. 그치?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당첨 아닌 거 나올 수 있지. 또 어떤 거? 당첨제비 2개 나오고 그리고 끝날 수도 있지.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 거야. 오케이? 바로 당첨제비는 방금 얘기했던 거 첫 번째 어떤 거? 첫 번째. 당첨제비가 1개 나오고 불당첨제비 1개 뽑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그냥 당첨제비 2개 나오고 끝날 수도 있죠. 당첨제비가 나올 경우는 요 2개를 더하면 모든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요때 확률 P당은 뭐냐? P당첨제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체는 다 똑같아요. 10 컨비네이션 2분의. 자, 당첨제비 하나인데요. 잠깐만. 그 당첨제비란 건 1등이든 2등이든 구분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6개 중에 몇 개? 하나 뽑으면 돼요. 6 컨비네이션. 6입니다, 그냥. 나머지 하나는 불당첨 나와야 돼. 4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4 컨비네이션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이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는 전체는 다 똑같다니까. 6 컨비네이션 2분의. 당첨제비 그냥 2개. 뭐 1등이든 2등은 상관없어. 2개 뽑으면 돼. 총 6개 중에 2개지? 6 컨비네이션 2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막 책에 보면 이것도 있을 거야. 왜 이게 뭐냐? 이 4컨, 이 뒤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 필요 없어요. 왜 필요한지 알려줄게. 불당첨은 몇 개? 0개. 근데 어차피 이거 1이라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요게 바로 분모로 들어가면 돼요. 그럼 분자. 분자 1등이면서 그 당첨제비가 1등이 당첨제비 중에 1등이 있을 확률이야. 근데 이것도 좀 나눠야 돼. 무슨 얘기야? 첫 번째. 1등 당첨제비가 뽑히고 불당첨이 하나일 수 있지? 그렇잖아. 또 하나는 1등 당첨제비 1개 뽑히고 2등 당첨제비 1개 뽑힐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분자 부분에 요거는 요거 해줘야 돼요. 요 두 놈을 골라.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그래서 갑니다.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1등 당첨제비 뽑힌 게 1등일 확률은 이렇게 바로 갑니다. 자, 는. 전체는 다 똑같아요. 10개에서 2개예요. 10 컨비네이션이요. 오케이? 첫 번째, 이거 안 썼네. 1등 당첨제비 하나, 불당첨 하나. 오케이? 1등은 1개지. 그래서 굳이 쓰면 1 컨비네이션 1인 거야. 1 쓸 필요 없었어요. 불당첨 4개 중에 하나. 오케이? 자, 두 번째 요거. 똑같아요. 전체는 10 컨비네이션 2분의 1등 당첨제비 하나. 오케이. 그리고 2등에서 당첨제비 하나. 5 컨비네이션이.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요거는요. 요거 너무 좀 길어갖고 이렇게 할게요. 얘를 기억이라고 하고 요 계산한 걸 니은하고 하면
요 우리 계산은 바로 당첨 대비 기업분의 니은을 올리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런 구조는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조건부 확률이, 잠깐만 봐봐. 조건부 확률이 보통 어떤 형태가 많냐, 뭐랑 뭐 나왔을 때 둘 중에 하나 분자로 올라가, 요런 형태가 나와요. 요런 형태. 요런 잘 안 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379번도 볼게요. 자, 흰 공 2개, 검은 공 3개 들어있는 주머니에, 잠깐만, 요 주머니 그립니다. 자, 주머니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흰 공 2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어요. 자, 주머니에서 잠깐만, 요거 이름을 좀 동그라미 쳐야 돼요. 이게 사람이 두 새끼가 나옵니다. 지아가 임의로 2개 공을 동시에 꺼내고, 잠깐만, 지아라는 애가 있어요. 지아. 얘가 2개를 꺼내요. 2개를 꺼내고 남아있는 3개, 요거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남아있는 3개요. 그러니까 총 5개에서 2개, 지아가 2개를 꺼내서 남은 거 3개죠. 남은 공 3개 중에 진호가 임의로 또 2개를 꺼내요. 그러니까 잠깐만, 행위를 잘 봐야 돼. 행위의 순서가 있다.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 얘가 1번이고요. 그리고 얘가 2번째로 행위하는 거야. 왜냐면 남은 것을 뽑는 거라 그랬으니까. 그치? 자, 그랬을 때, 자, 진호가 임의로 2개를 꺼낸다. 지아가 꺼낸 검은 공의 수가, 잘 봐. 이거 좀 문장으로 좀 쓸게. 지아가 꺼낸 검은 공의 수요. 검은 공이요. 어디였어? 검은 공의 수가 진호가 꺼낸 검은 공. 이 검은 공의 개수보다 많을 때, 누가 더 많을 때? 지아가 더 많을 때입니다. 지아가 더 많을 때. 오케이? 조금 생각을 해야 돼, 이런 거. 생각을. 자, 그래서 많을 때 진호가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 자, 잘 봐. 이거일 때, 이 구조부터 좀 잘 봐. 이거일 때, 뭐라고? 진호가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이요. 오케이? 모두 흰 공일 확률.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우선은, 문장 구조로 본다. 지아가 꺼낸 검은 공이 진호보다 뭐뭐뭐일 때, 이 전제하에 이거예요. 진호가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이요. 자, 그럼 먼저 요거부터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찾아봅니다. 지아가 먼저 꺼내는 거예요. 2개를 꺼내요. 그럼 잠깐만. 요 상황이 전체가 되거든, 분모? 그러면 그거 지아가 검은 공과 진호가 검은 공 비교하는 거야. 검은 공을 기준으로 세우는 거야. 요 상황, 요거 1번으로 할게요. 요거 1번. 그러니까 이거 지아 검 이렇게 쓸게요. 진호 검 이렇게 쓸게요. 얘가 더 많은 거야.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지아가 그럼 몇 개 꺼내면 진호의 검은 거보다 무조건 많아. 우선 가장 큰 거. 몇 개 꺼내면 돼? 지아는 몇 개 꺼내는 거야, 지금? 2개 꺼내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검은 공은 3개 있어요. 지아가 그냥 3개에서 2개를 뽑아, 검은 공. 오케이? 이거 검은 공이 개수예요. 이거 검은 공이 개수예요. 오케이? 그러면 진호는 몇 개를 뽑든 검은 공을 2개 이미 뽑았으니까 검은 공이 이미 하나밖에 안 남았어. 흰 공 2개랑. 그럼 진호는 여기서 뭘 뽑든 무조건 지아가 많지? 그렇잖아. 끝난 거예요, 그건. 뒤에는 진호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근데 이 케이스가 하나 더 있죠. 지아가 검은 공을 이번에 하나를 뽑았어. 왜냐면 2개보다 좀 적게 해야 될 거 아니야. 2개 이상 못 뽑고요. 그럼 하나 뽑았어, 하나. 지아가 하나 뽑았어요. 그러면 검은 공이 2개 남았고 흰 공이 하나 남았거든. 그럼 3개 중에 2개 뽑는 겁니다. 오케이? 야, 근데 잘 들어봐요. 이거 좀 문제가 좀 까다로워. 지아가 하나 뽑은 상황에서 이미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검은 공이 2개가 됐어요. 그럼 2개, 4개 중에 2개 뽑는 거예요. 그러면 진호가 검은 공을
아예 어떻게 뽑거나 어떻게 뽑는 상황이 되지. 자, 다시. 지아가 흰 검은 공 하나 뽑았어. 근데 잘 들어야 돼, 여기서. 검은 공을 하나 뽑으면 자동으로 누구는 뽑혀? 두 개를 뽑아야 되니까. 흰 공이 하나 뽑혔잖아. 그렇잖아. 그 흰 공은 줄어서 하나가 됐고요. 검은 공은 두 개가 됐어. 그럼 세 개 중에 두 개 뽑는 거야. 근데 조금만 생각해봐. 지아가 이미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 뽑았어. 그러면 진호는 케이스가 검은 공을 두 개 남았단 말이야. 두 개 남으면 얘보 지아가 더 작아지니까 틀리지 안 되지. 근데 검은 공을 하나만 하고요. 흰 공 하나 할 수 있지. 그럼 같아지니까 또 안 돼요. 근데 마지막. 얘가 검은 공을 안 뽑고 흰 공을 두 개 뽑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흰 공이 하나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지아가 이미 뽑았으니까. 그러면 지아가 검은 공 하나 뽑는 순간 진호가 원래 0개를 뽑아야 되는데 0개 뽑을 수 없잖아. 흰 공이 줄어갖고. 그럼 이거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오케이. 안 나와. 요거만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요런 거 막 생각을 해내야 돼. 이해 가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전체. 오케이? 그 전제하에 뭐라 그랬냐? 진호가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인 건 거야. 자. 얘가 2번을. 왜 이렇게 표정이 심각해? 왜 이렇게 인상 확 쓰고, 막,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뭐 표정? 왜 이렇게 표정이 또 비장해? 반드시 이해하리라. 나의 상상이었지, 윤희야. 자, 그럼 봐봐. 요거. 이 전제하야. 그러니까 상황이 뭐냐면, 지아는 이미 검은 공 두 개 뽑은 거야. 그러면 진호가 뽑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거야? 아무거나 막 뽑아도 되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지아가 이미 검은 공 두 개를 뽑아갖고, 검은 공은 이미 하나만 남았고, 흰 공은 그냥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두 번째는 뭔 상황이야? 그런 전제하에 진호가 꺼낸 게 모두 흰 공 두 개를 모두 다 두 개를 뽑는 거. 오케이? 이렇게 쓸게요. 진호가 흰 공 두 개. 오케이? 그럼 자, 이거는 확률을 써줄게요. 그냥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야, 이게 전체죠. 그렇죠? 자, 우선은 기본은 봐봐. 근데 여기서 잘 계산해야 돼. 진짜 긴장. 우선 지아가 검은 공을 몇 개 뽑는 거야? 두 개지. 그치? 그럼 자, 두 개 뽑는 거 컨비네이션 써야 됩니다. 잘 봐, 여기서 쓰는 거. 이게 뭐야, 이거. 자, 이게 뭐야. 정찰해 봅시다. 자, 우선은 검은 공 두 개예요. 그럼 전체 몇 개? 전체도 지금 카운팅이 안 됩니까? 전체 몇 개 있습니까? 5개. 5개 두 개 뽑는 거야, 우선은. 지금 이 상황 하는 거야, 이 상황. 오케이? 5개에서 두 개 뽑는데, 지아가 검은 공은 3개 있었지. 3개에서 두 개 뽑는 거야. 그러면 뭐야? 3 컨비네이션이야. 오케이? 원래는 흰 공 2 컨비네 0 써야 되는데 쓸 필요 없죠. 자, 근데 그 다음을 잘 봐야 돼. 그 다음은 잘 봐. 원래 이거 쓸 필요 없거든요? 왜냐면, 진호는 아무나 막 뽑아도 돼서요. 그런데, 자, 여기 중요한 게 뭐야? 진호는 남은 3개 중에 몇 개 뽑는 거예요? 2개 뽑는 거지? 그렇잖아? 그래, 안 그래? 남은 3개 중에 2개 뽑는 거죠? 그래서 전체에서요, 뭐가 바뀌어? 3개 중에 2개로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 요 앞 첫 번째 시행에서요, 지아가 이미 이렇게 해서 뽑아버린 거야. 그럼 뽑고 나서 얘는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진호가 나머지, 지금 여기서 검은 공 2개 뽑고, 나머지 하나랑 요거 3개밖에 안 남은 거야. 3개 중에 몇 개 뽑는 거야? 2개를 뽑는 거야. 근데 잘 봐야 돼. 3개 중에 2개 뽑는데, 3개 중에 2개를 뽑는데, 그냥, 진호는 3개 중에 2개를 어떻게 뽑으면 돼? 아무렇게나 막 뽑아도 되지. 그렇잖아. 그러면 3개 중에 2개를 뽑는데 결국
세 개 중에 두 개 특수한 조건 없이 아무나 막 뽑아도 되니까 그냥 얘는 그냥 3,2예요. 1이야, 1. 쓸 필요가 없어서 원래. 그런데 자, 이제 요거. 그 전제하에 진호가 두 개를 뽑는 거야. 그래서 요때는요, 잘 봐. 우선은 첫 번째 지하가 요렇게 두 개 중에 두 개를 뽑았어. 검은 두 개를 뽑았어. 그리고 진호는 어떻게 돼야 돼? 요거 세 개, 나머지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는데 아까는 그냥 상컴이 이거 1이었는데 이번엔 좀 달라. 뭘 뽑아야 돼? 흰 공 두 개에서 흰 공 두 개를 뽑아야지. 그러니까 여기 분자가 달라야 된다고. 이 컨비네이션 이가 된다고. 이 컨비네이션. 오케이? 요거는 뭐야? 요건 요거 흰 공 두 개. 얘는 그냥 막 뽑은 거야. 막 뽑은 거 요거. 이거 뭐 해수부 이런 거 없어. 이건 없어야 해. 이것뿐이 이거 이렇게 돼요. 오케이? 자, 우선 넘어갈게요. 자, 요 문제는 좀 많이 중요합니다. 이게 왜 표 하나 덜렁인데 왜 중요하느냐? 이게 조건부 확률에서 이해하는데 가장 합리적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이 형태가 이 표예요, 표. 엄청 편해요. 표가 나오면 웬만하면 맞춰야 됩니다. 별표, 뭐, 이거 난이도는 낮지만, 이거 별표 3개 쳐놓으세요. 되게 표 나오면 제발 맞추자. 자, 우선 볼게요. 어느 고등학교, 근데 이런 거 정보들을 좀 잘 체크해내.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200명을 대상으로, 200명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요, 200명이 있습니다. 200명.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한 선호도 조사했다. 표에 참여한 학생 중 임의로 뽑은 학생, 이거 줄 쳐야 돼. 지금도 줄 잘 쳐라. 임의로 뽑은 한 학생이 여학생일 때,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여학생일 때, 그 학생이 고양이를 선택할 확률. 요 확률이 9분의 5다. 9분의 5다. 이때 상수 A배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봐. 자, 먼저 너희들 요 표가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요거를 좀 확장해서 조금 칸을 더 늘려주세요.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보통 요 표 나오면요. 잠깐만 먼저 구조를 볼게요. 남자, 여자,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구분되거든요. 그러면 요런 거 표 나오면요. 꼭 요거를 한 칸씩 가로, 세로 다 늘려놓으세요. 그 이유가 또 다 있어요. 여기도 한 칸씩 늘려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왜 늘리냐면 요게 요렇게 해놓으면 파악하는데 되게 도움이 돼요. 자, 잘 봐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는 뭐가 들어갔냐면 이런 거야. 강아지를 선호하는 남자 여자 모두 이렇게 인원수 여기다 쓰는 거예요. 여기 뭐 있어? 고양이를 선호하는 남자 여자 모두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모두니까 그냥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세로로 더하면 돼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이때는 여자를 모두를 여기다 쓰는 거야. 총 여자 인원수. 쉽게 이건 총 여자 인원수. 얘는 총 강아지는 인원수가 아니고. 하여튼 강아지 선택한 인원수, 고양이 선택한 인원수. 여기는 남자 인원수, 총 인원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그리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남자 여자 총 인원수. 그러니까 얘는 고정이야. 얘는 그냥 정보 200이. 여기가 200이에요. 여기가 200. 그러니까 이게 또 이 선생님 봐봐. 잠깐 봐봐. 날 보지 말고 이거 봐. 안 돼. 시선 여기로 가. 요 200이 어떻게 해도 200이 돼야 되냐면 요렇게 더해도 200이에요. 요렇게 더해도 200인 거고요. 이해가죠? 요렇게 표현하면 되게 좋아요. 야, 그러면 잠깐만. 미리 해놓을까, 요거? 요렇게 더해서 요거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요 인원수 뭐야? 남자 인원, 총, 뭐 강아지, 고양이, 하여튼 다 인원수. 이거랑 이걸 더하면요. 산수 뭐 별거 없잖아. 10A, 미지수 아직 미지수입니다. B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더해. 그러면 48 빼기 2A 플러스 B가 요거. 밑에도 이렇게 세로로 더해. 요거에다 쓰는 거야. 그러면 10A 마이너스 2A니까 8A 플러스 48. 여기도 이렇게 더하는 거야. 2B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가지? 자, 이렇게 표 만들어서 자, 그리고 여기가 얘가 제일 중요해요. 임의로 한 학생이 여학생인 전제하에 그 학생이 고양이를 선택할 확률이에요.
자, 이거를 내가 뭐뭐뭐일 때 이거의 확률이 조건 확률이거든요. 자, 요거 표현을 이렇게 할게. 어떤 사건이 여학생이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그 학생이 고 이렇게 할게요. 지금 이 표현을 그게 확률이 구분의 이런 조건인데 이거를 확률에 대한 조건 확률에 대한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학생인 전제하에 그 여학생이 고양이를 선택할 확률이 9분의 5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조건 확률 요거 갑니다. 이제 요거 여학생인 전제하에 여학생이 일어날 확률 분해. 오케이? 고양이 여학생인데 그 여학생이 고양이일 확률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 9분의 5야. 오케이? 이해가죠? 자, 그럼 자, 보자. 확률에서 전체 인원수는 200으로 똑같아요. 자, 이거 내가 그냥 200까지 다 쓸게요. 자, 봐봐. 여학생의 확률은 전체 200분의, 근데 이건 무조건 약분 되거든? 겁먹지 말고요. 여학생 인원수는 어디니? 요렇게 더한 거죠? 요겁니다. 요거예요. 요게 여학생 인원수 아니에요. 미지수 있지만 그냥 쓰시는 거예요. 오케이? 여학생 그래서 뭐야? 48 마이너스 2a 플러스 b 분의. 근데 분자가요. 자, 전체는 똑같아. 200분의. 어차피 이거 약분 된다 그랬죠? 번분수. 고양이이면서 여학생이에요. 잠깐만, 얘들아. 고양이이면서 여학생 어디니? 고양이이면서 여학생 요거 공통되는 거 그냥 요겁니다. B예요. B 요렇게. 문제가 바뀌어도 똑같아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고양이이면서 여학생 그거 뭐다? 요 B다. B. 여기는 B다. 그놈이 얼마? 9분의 5다. 200은 무조건 약분돼. 근데 이거 풀었다고 A, B는 안 나와요. 요거 요로 곱하고 요로 곱해야 돼요. 그러면 9 곱하기 B는 자 5 곱하기 48 빼기 2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미안하지만 이거 싹 정리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나 요거 정리를 이렇게 할게. 요거 정리하면서 요로 넘길게요. 그랬더니 10A 얘가 5B인데 넘어가니까 플러스 4B 얘는 안 넘길게. 5 곱하기 우선 48. 잠깐 혹시 약분 될까봐 이렇게만 해놓을게요 우선. 오케이? 아, 약분 좀 되네요. 그쵸? 2로 되죠, 2로. 2로 한 템포만 약분해 놓읍시다. 2, 50, 2는 4, 24. 오케이? 그랬더니 5A 플러스 2B는 4, 5, 20, 120 이렇게 됩니다. 조건 하나 더 필요하죠? 그쵸? 조건 하나가 더 어디 있어요? 잘 보면 확 보여요, 눈에. 어디 잘 봐야 되냐? 표를 잘 봐요. 우리 안 써먹은 조건이 하나 있어. 뭐? 아까 내가 이미 얘기하다가 이미 얘기해버렸어. 총 인원수 200명. 요렇게 더해서 200이라는 얘기겠네. 이렇게 더해도 되는데, 야, 이렇게 더하기 조금 뭐가 많잖아. 요게 좀 적잖아. 예, 요거 더한 게 200. 요거 쓰면 돼요. 그래서 보니까 8A 더하기 48 플러스 2B 플러스 8 그놈은 200이다. 오케이? 뭐 요거는 문자는 그냥 이렇게 해놓고요. 8A 2B 요거 하면 56 200에다가 56을 빼면 되죠? 오케이? 그랬더니 4고요. 9가 되니까 4고요. 144 2로밖에 안 되네. 4A B 72 오케이. 얘랑 얘를 연립해주면 A, B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그치? 자,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니? 이게 숫자가 왜 이렇게 더럽나? 여기 2배 합시다, 그냥. 요 2배에서 빼버릴게요. 요거 2배 해주니까, 뭐야, 이거? 그냥 이걸로 하면 되네요. 요걸 여기서 뺄게요. 오케이? 요 밑에서 위로 빼니까 3의 2. B는 없어지죠? 요 빼니까요. 144에서 120 빼니까 24. 그래서 얼마? A는 38에 24. 오케이? 따라서 A가 8이니까요. 어디다 넣는 게 좀 그나마 산수가 쉽나? 여기다 넣자, 여기다. 오케이? 그래서 48에 32 플러스 B는 72. 그래서 이거 30이 넘어가니까 B는 얼마? 40 되겠네. 이해가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표로 나오는 거 꼭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두 놈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 48 해주면 돼요.